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독거 어르신들을 묵묵히 섬겨온 한남제일교회에 다녀왔습니다. 일제시대 독립운동을 했던 증조부의 명예를 되찾기 위해 41년째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는 정병기 씨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작은 교회 자립을 다각도로 지원하는 한 대형 교회의 사역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한기총 정기총회 속회가 마무리됐습니다. 한기총은 이날 엄기호 목사를 제24대 대표회장으로 선출했습니다. 오늘날 청년 문제를 이해하고 이들을 교회로 인도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관련 세미나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TV 위클리 뉴스입니다. 한 주간의 뉴스를 종합해드립니다. 한국교회 마을목회 모범 사례를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성도와 지역 주민이 함께 독거 어르신에게 도시락을 배달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바로 서울 이태원 인근에 위치한 한남제일교회입니다. 도심의 화려한 모습 뒤에 가려진 복지 사각지대에서 지역기관과 연합해 마을목회를 실천하는 한남제일교회 현장에 오현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서울의 대표적인 관광지이자 번화가로 꼽히는 이태원 옆에는 시의 재건축이 결정된 오래된 마을이 있습니다. 한남제일교회는 이 마을에 사는 독거 어르신들에게 도시락을 직접 만들어 배달하는 사역으로 수년째 마을 목회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 사역엔 지역교회가 주민들에게 좋은 이웃이 되어야 한다는 오창우 담임 목사의 목회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관심을 뒀던 부분이 어떻게 하면 교회가 지역에 좋은 이웃이 될까, 거기에 더 관심이 많고 그냥 옆에 있으면 든든하고 또 위로가 되고 가족이 될 수 있고 이제 그런 교회의 모습이 지역사회에서의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죠. 교회가 먼저 지역을 위해 여러 봉사들을 해오다 보니 지역기관 단체가 더욱 관심을 갖고 이 사역을 확대시켰습니다. 그렇게 복지재단의 공모 사업을 통해 기업체로부터 후원을 받고 예산을 확보해 더 많은 어르신들에게 도시락을 매달 전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교회에서 자체적으로 아마 기존에 그 청소년 봉사단이 있어서 거기서 어르신들 대상으로 도시락 배달 봉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 사업을 이제 보장협의체에서 좀 더 확대시키자고 이제 해서 우리 그 용산복지재단 공모사업 통해서 예산도 확보하기도 하고 관내 기업체 후원을 받아가지고 이제 그 예산을 가지고 좀 대상자를 더 많이 어르신 수를 늘리고 도시락 봉사엔 이 교회 성도뿐 아니라 청소년, 지역주민, 공무원, 심지어 외국인까지 참여하고 있습니다. 오 목사는 앞으로도 한남제일교회가 지역의 좋은 이웃이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냥 앞으로 교회가 해야 될 일이라고 한다면 나는 지금까지 해오던 일을 더 열심히 할 것 같아요. 그 일은 딴 게 아니라 좋은 이웃이 되는 거죠. 여기는 정말 우리 동네에 필요한 공익시설이구나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도록 그런 목회를 하고 싶죠. 굿TV 뉴스 오현근입니다. 매년 3월이면 오늘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독립운동가들의 희생정신을 기억하게 됩니다. 하지만 독립을 위해 헌신하고도 인정받지 못하는 숨은 독립운동가들이 아직도 많다고 하는데요. 일제시대 독립운동을 했던 증조부의 명예를 되찾기 위해 41년째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는 정병기 씨를 윤인경 기자가 만났습니다. 정용선 선생이 마지막 숨을 거둔 곳은 경성 형무소. 일제강점기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투옥돼 모진 고문을 받았던 곳입니다. 일제에 항거하다 45살이란 젊은 나이에 순국했지만 41년째 독립운동 공적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제시대에 수감됐던 독립운동가들의 이름과 죄목을 기록한 수령인명부가 지난 1980년 정부의 실수로 모두 불타버렸기 때문입니다. 지난 정부들이 소각해놓고 후손들에게 이러이러한 자료를 찾아와라 이렇게 요구하는 것은 사실 사리에도 맞지 않지요. 정부가 이런 관련 서류를 발굴하고 또 도와서 그분들의 그 빛바랜 애국이 다시 재조명을 받아서 그분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게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용선 선생은 한일 강제병합으로 나라를 잃자 고향 경북 봉화군을 중심으로 독립운동을 펼쳤습니다. 특히 지역의 대표적인 독립운동 은신처였던 척곡교회에서 정용선 선생은 독립운동 자금을 모으는 일에 총책을 맡았습니다.
봉화군 깊은 산골에 세워진 척곡교회엔 정용선 선생의 독립운동을 기억하는 유일한 증인이 남아 있습니다. 교회 개척자이자 독립운동가였던 김종숙 목사의 뒤를 이어 교회를 지키고 있는 손자 김영성 장로입니다. 할아버지 유언은요, 정용선이라는 독립운동한 분이 있는데 그 후손이 어디인지 모르겠다. 이제 네가 찾으라 이랬는데 총 기밀한 거는 김종숙 우리 할아버지 목사님이고 돈 모두 책임자는 정용선의 그분이고. 정병기 씨는 증조부가 독립투사였다는 사실을 밝히는데 도움이 되는 단서가 있는 곳이면 만사를 제쳐두고 달려갑니다. 41년 동안 모은 자료엔 정용선 선생의 애국정신과 후손 정병기 씨의 애타는 노력이 고스란히 묻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3.1절 독립운동가 공적심사에서도 정용선 선생은 독립운동가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관계당국은 정용선 선생의 공적과 사망 사유에 대해 객관적인 입증 자료가 부족해 독립유공자로 선정할 수 없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저는 지금도 할아버지의 명예는 틀림없이 찾아져야 된다는 그 신념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정부가 조속히 정용선 증조부의 항일 독립운동에 대한 명예를 찾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구TV 뉴스 윤인경입니다. 한 대형 교회가 작은 교회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프로젝트를 마련해 눈길을 끕니다. 지난 6년간 진행된 이 프로젝트를 통해 지금까지 90여 교회가 도움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관련 내용을 한진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림교회는 2012년부터 작은 교회들의 자립과 성장을 돕기 위한 솔트 플랜이란 프로젝트를 진행해 왔습니다. 솔트 플랜은 단순히 재정적 지원에 그치지 않고 광림교회의 목회 전략을 공유하고 교회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다각적으로 지역교회 선교에 접근하는 프로젝트입니다. 광림교회는 2년 동안 참여한 교회들의 매달 후원금을 지급하고 교회 학교와 전도, 양육 등 목회의 필수적인 내용으로 세미나를 열어 관련 정보를 제공합니다. 목회자의 영성훈련을 위해 영국 감리교 유적 순례도 지원합니다. 우리 교회 좋은 프로그램들, 여러분의 교회에 적용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면 적용하라는 겁니다. 개교회가 함께 교회의 부흥과 또 교회의 성장을 이루는 아주 소중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광림교회는 지금까지 프로젝트에 참여해 목회 노하우를 배운 교회들 4곳 중 1곳이 자립에 성공했고 절반이 넘는 교회가 눈에 띄는 성장을 이뤘다고 밝혔습니다. 성도 3명이 모여 예배드리던 가정교회가 교인 수 100명 규모로 성장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달부터 시작된 솔트 플랜 4기에는 감리교사나 전국 각 연회에 추천을 받은 교회들 중 열정 있는 젊은 목회자가 담임하는 미자립교회 30곳이 선정됐습니다. 열정은 있는데 아직 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훈련이 좀 부족한 이 목회자의 모습을 자꾸만 바라보면서 이번에 한번 좀 도전을 해봐야겠다. 또 제가 잘 학습을 받아서 우리 성도들을 하나하나씩 또 성장시키는 데 기여할 예정입니다. 한국교회의 새로운 부흥을 위해 작은 교회와 상생할 방안을 모색하는 대형 교회의 노력이 돋보이는 사례입니다. 구TV 뉴스 한진식입니다. 말 많고 탈 많았던 한기총 정기총회 속회가 마무리됐습니다. 이날 속회에선 엄기호 목사가 24대 대표회장으로 당선됐는데요. 엄기호 대표회장은 사회법을 이용하는 한기총의 행태를 종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현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월 정기총회 당시 서류 미비를 이유로 대표회장 후보에 나설 수 없었던 전광훈 목사가 한기총을 상대로 선거 중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결국 대표회장 선거가 무산됐습니다. 대표회장 선거 실시 금지 가처분을 인용하면서 2018년 1월 30일 실시 예정인 채무자의 대표회장 선거를 실시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판결을 하였습니다. 속회가 열리기까지 한 달이란 시간 동안 상황은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단독 후보였던 김노아 목사가 엄기호 목사의 후보 등록에 이의를 제기하며 선거 중지 가처분을 신청한 겁니다. 여기에 전광훈 목사가 다시 한번 가세하면서 27일 속회 총회도 무산되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속회 총회를 앞두고 김노아 목사가 소송을 취하하면서 후보 자격을 회복해 예정대로 이날 선거가 진행됐습니다. 김노아 목사 67표, 2번 엄기호 목사 145표. 그래서 엄기호 목사가 당선이 되었습니다. 한기총 대표회장 선거에 엄기호 목사가 최종 당선되면서 많은 논란을 낳았던 총회는 마침표를 찍게 됐습니다. 엄기호 목사는 부족한 절을 세운 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저에게 사명을 준 것으로 알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이제는 제가 맡고 있는 이사는요, 절대로 사회법에 고소 고발 없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걸 다 화해하는 마당으로 하도록 하겠고, 불찬 저를 이렇게 압도적으로 밀어준 것은 분명히 저에게 사명을 준 걸 알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엄기호 대표회장을 중심으로 한 한기총은 앞으로 사회법을 이용하는 작금의 사태를 종식할 계획입니다. 또 앞으로 발생할 법적, 제도적 추이에 대해선 향후 상황을 지켜보고 대응해 나가겠다는 입장입니다. 구티비 뉴스 오현근입니다. 청년 세대의 아픔을 위로하고 복음으로 인도하기 위한 한국교회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청년 사역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그들이 처한 삶의 현장을 돌아보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는데요. 교회가 청년들을 어떻게 품어야 할지 고민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홍희연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학원 복음화협의회 조사에 따르면 20대 청년들의 가장 큰 고민은 진로와 취업 문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매년 최고치를 경신하는 청년 실업률은 이들의 삶을 더욱 피폐하게 만듭니다. 청년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이란 설문 결과는 이 같은 현실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대부분 뭐가 문제면 내가 더 노력하고 더 스펙을 쌓고 뭘 해서 해결해야 된다라는 일종의 그 이제 자기개발 담론인 거죠. 그 안에서 계속 쳇바퀴를 돌고 있어서 이처럼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청년들을 품고 복음으로 인도하려면 교회는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까? 전문가들은 세상의 것은 모두 악한 것으로 규정하는 이분법적 논리를 벗어야만 교회가 청년들을 품을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복잡하고 다양한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청년 세대의 상황을 이해하는 작업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아주 이 개방된 의식으로 보고 있는데 교회는 여전히 그 모든 것들을 종교적인 패러다임을 가지고 설명을 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상황들 가운데 청년들은 세상과 교회 안에서 엄청난 괴리를 느끼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보다 전통과 교리를 중시하는 분위기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회당에 머무르기보다 교회 밖 대중의 아픔을 돌아봤던 예수의 정신을 본받아 청년들의 고충을 함께 나눠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교리가 아닌 예수의 삶에 먼저 주목하게 되는 한 우리의 신앙이 교회 안에 머물러 있지 않게 될 것이고, 세상에서 이런저런 문제를 고민하고 갈등하는 그 청년들의 고민과 갈등과 그들의 삶의 처지를 얼마든지 신앙적인 문제로 교회 안으로 끌고 들어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세미나에선 이 밖에도 급속도로 뒤바뀌는 사회 현상에 대해 청년 사역자들이 민감하게 반응해야 한다며, 이제는 교회 지도자들이 사회적 문제에 더 큰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구티비 뉴스 홍우연입니다. 세상 속 크리스천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 한진식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네포난의 교회입니다. 3.1절을 맞아 서울 중랑구와 중랑구 교구협의회가 국가를 위한 기도회와 모범 청소년 장학금 전달식을 열었습니다. 지역교회와 지자체가 함께 3.1절을 기념하는 행사를 마련했다는 점이 인상적인데요. 행사에선 독립선언서 낭독, 3.1절 노래 제창에 이어 우리나라의 평화를 위해 기도하며 민족을 향한 헌신의 자세로 3.1운동을 주도했던 기독인들의 역할을 되새겼다고 합니다. 특별히 민족대표 33인이 3.1 독립선언서를 발표한 점에 의미를 담아 지역 모범청소년 33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는데요. 교구협의회 소속 교회 성도들이 장학금을 모으는데 앞장섰다고 합니다. 교구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진광교회 이성주 목사는 지역 학생들에게 역사의식과 애국심을 심어주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이번 행사의 소감을 전했습니다.
향년 99세를 일기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빌리 그레이엄 목사. 복음주의 거장 그레이엄 목사가 소천했다는 소식에 세계 각계각층에서 추모 물결이 이어졌는데요. 그레이엄 목사는 한국 교회의 부흥에도 큰 영향을 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973년 서울 여의도 광장에서 열린 빌리 그레이엄 목사 초청 전도 집회에 연인원 320만 명이란 대규모 인파가 몰렸었는데요. 그레이엄 목사가 일평생 인도한 집회 중 가장 큰 규모였다고 합니다. 당시 대한민국은 가난하고 어려웠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날 전도 집회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겠다고 했고 한국 교회는 큰 부흥의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집회를 인도할 때마다 자신을 회심케 한 찬송가 큰 죄에 빠진 날 위해를 불렀던 빌리 그레이엄 목사. 그는 복음을 향한 열정으로 수많은 청중을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도록 이끈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였습니다. To thee, O Lamb of God, I come, I come. 네포난의 교회는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영상이 있다면 전화나 이메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티비 뉴스 한진식입니다. 목회자들의 원활한 납세를 돕는 종교인 소득과세 매뉴얼이 발간됐습니다. 한국기독교출판협회 신임 회장에 베드로 서원 방주석 대표가 선출됐습니다. 한 주간 분야별 주요 뉴스를 오현근 기자와 윤인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국교회가 납세 의무를 잘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 종교인 소득과세 한국교회 공동 매뉴얼이 발간됐습니다. 200페이지 분량의 이번 매뉴얼은 종교인 소득과세법에 대한 해설, 목회자 준비사항, 종교인 소득과세 질의응답 및 참고자료 등으로 구성돼 있어 과세와 납세에 대한 이해를 돕습니다. 특히 200여 개에 달하는 질의응답에선 목회자들에겐 생소하고 어려운 세금 문제를 알기 쉽게 설명합니다. 또 누가 종교인 소득과세의 대상인지, 어떤 소득이 과세와 비과세인지, 종교활동비의 관리와 신고, 세무조사는 어떻게 되는지 등 10개 주요 항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것이 특징입니다. 이른바 미투 운동의 확산으로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예장통합이 총회 차원의 대응 방안을 마련해 눈길을 끕니다. 통합총회 임원회는 이번 회의에서 성폭력 문제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을 결의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피해자 보호를 우선으로 하고 사건의 처리는 사회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또 성범죄 가해자가 목회자일 경우엔 소속 노회에서 사건을 처리하도록 하고 피해자에겐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도울 계획입니다. 통합총회는 특히 성범죄 예방에 관한 부분도 함께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노예별 성폭력 예방교육 지도자를 양성하고 정기 세미나를 개최해 목회자와 성도들의 경각심을 높이는 데 주력할 방침입니다. 3.1절을 맞아 한반도 곳곳에서 일어난 독립운동 유적지를 소개하는 지도가 제작됐습니다. 지도엔 10,000명 이상이 참여한 3.1운동 장소 40곳과 서대문 형무소를 비롯한 유적지 33곳에 대한 설명이 수록됐습니다. 3.1운동에 참가한 인원도 지역별로 표기됐습니다. 경기도 66만 5,900명, 평안도 51만 4,670명 등 당시 인구의 10%인 200만 명 이상이 전국 방방 곳곳에서 시위에 참여했습니다. 사이버 외교사절단 반크는 3.1운동은 사실상 온 국민이 참여한 독립운동이었다며 일제강점기 한국의 독립운동에 대해 제대로 모르는 세계인들이 많아 이를 알리기 위해 지도를 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어와 한글로 만들어진 지도 10,000부는 전 세계에 배포될 예정입니다. 한국기독교출판협회가 제44회 정기총회를 열고 신임회장에 베드로 서원 방주석 대표를 선출했습니다. 방 신임회장은 역대 임원들의 업적을 바탕으로
기출협이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날 정기총회와 함께 진행된 한국기독교 출판문화상 시상식에선 가스펠 서브의 성경 문화 배경사전이 대상작으로 선정됐습니다. 기출협은 이번 수상작은 1744쪽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의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과 사건들을 담아 독자들의 이해를 돕는다며 선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촉망받던 한국인 성악가가 인도의 빈민가에서 합창단을 꾸리는 특별한 이야기, 영화 바나나송의 기적이 내달 개봉합니다. 다수의 국제 콩쿠르에서 우승하며 촉망을 받던 김재창 성악가는 은퇴 후 인도 빈민가 주민들과 함께 바나나 합창단을 창단합니다. 빈민가에 갇혀 사는 아이들에게 더 넓은 세상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영화는 바나나 합창단이 콘서트를 열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과정을 유쾌하게 그려내며 가정이 회복되고 아이들이 꿈을 갖게 되는 감동적인 모습도 함께 보여줍니다. 바나나송의 기적은 3월 8일 전국 극장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국민희망 실천연대가 문화예술 선교를 위해 창단한 전통예술단 C팀의 첫 연주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창단 연주회에서 C팀은 천년만세와 문리버, 사명 등 전통 국악과 현대 창작곡 14곡을 연주하며 관객들에게 큰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남구로 성전 함덕기 목사는 성경에서 C팀은 성소를 짓는 데 쓰이는 귀한 나무라며 전통예술단 C팀도 하나님 손에서 아름답게 연주되는 거룩한 악기로 쓰임받길 바란다고 축사를 전했습니다. C팀은 이번 연주회를 시작으로 매년 정기 연주회와 문화 소외계층을 위한 각종 순회 공연 등 국악을 통한 찬양 선교를 펼칠 예정입니다. 구TV 뉴스 윤인경입니다. 구TV 글로벌 선교방송단 교회 기자들이 취재한 전국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모든 성도들이 한복을 입고 주일 예배를 드리는 한복 입는 데이가 충남 예산 신석감리교회에서 진행됐습니다. 신석감리교회는 올해로 5년째 설 명절 직후 드려지는 예배를 한복 입는 데이로 정하고 이 같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석감리교회 김덕주 목사는 성도들이 한복을 입고 어르신들께 세배를 하면서 친밀감을 느끼고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활동을 통해 교회를 활성화하는 데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광명시 기독교연합회 신년 조찬 기도회가 광명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기도의 말씀을 전한 광명제일교회 김근수 목사는 광명 지역이 살아나고 대한민국이 살아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모습이 필요하다며 복음으로 하나 되는 성도들이 되길 바란다고 권면했습니다. 광은교회 하안성전 부흥성회가 하나님을 춤추게 하란 주제로 열렸습니다. 주 강사로 나선 울산 온양순복음교회 안호성 목사는 광은교회 성도들이 다윗과 같은 축복의 그릇이 되길 바란다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굴복하지 않는 절대 긍정의 믿음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안 목사는 이어 언제나 주를 의지하며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길 바란다고 권면했습니다. 제11회 광주 바이블 칼리지 학위 수여식 예배가 바이블 칼리지 채플실에서 열렸습니다. 훈사를 전한 이환수 학장은 오늘 졸업하는 학생들이 주와 함께 사역하는 종으로 거듭나길 바란다며 이를 통해 아름다운 세상이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예배 설교를 전한 권호숙 목사는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와 열정 있는 자, 깨끗한 자를 들어 쓰신다며 졸업생 모두가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살아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의 추도식이 미국 워싱턴 의회 의사당에서 거행됐습니다. 미국의 한 트랜스젠더가 정식으로 군에 입대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한 주간 해외 주요 뉴스를 최인옥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해외 주요 뉴스입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의 추도식이 워싱턴 DC 의회 의사당 중앙홀에서 진행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마이크 펜스 부통령, 상하원 의회 지도자들은 추도사를 낭독하며 고인을 추모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추도사에서 그레이엄 목사를 그리스도의 대사로 칭하며 그는 소외당하고 버려진 사람들, 비탄에 잠긴 사람들에게 다가가 메시지를 전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국가주석의 임기 제한을 없애는 개헌안이 통과될지 주목됩니다. 오는 5일 전국 인민대표대회에서 이 개헌안이 통과될 경우 시진핑 국가주석의 장기 집권 가능성이 높아지는데요. 현행법상 국가주석의 임기는 10년으로 제한되고 3번 연임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일부 언론은 장기 집권은 역사의 퇴보라며
중국 국민에게 큰 재앙을 가져올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그러나 중국 관영 언론은 중국이 인류 선진 국가가 되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며 장기 집권을 환영했습니다. 미국 내 트랜스젠더가 정식으로 군에 입대 논란입니다. 데이비스 이스트번 국방부 대변인은 한 명의 트랜스젠더가 복무 계약에 서명했다며 신체 검사 결과 모든 조건을 충족시켰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입대는 트럼프 행정부가 진행한 트랜스젠더 복무 금지 지침을 법원이 위헌이라고 선언하면서 지난 1월 1일부터 진행됐습니다. 중남미에서는 10대 여성의 출산율이 과도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UN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중남미의 15살에서 19살 여성 1000명당 66.5명이 출산을 경험했습니다. 같은 연령대의 전 세계 출산율 1000명당 46명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지역별로 보면 중미에서는 과테말라, 니카라과, 파나마 등이, 남미에서는 베네수엘라, 볼리비아의 10대 출산율이 높았습니다. 구티비 뉴스 최현욱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티비 위클리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